안녕하세요. 전국의 부동산 DJ 구독자 여러분. 자, 부디 한정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김학주 대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초대 손님으로 부동산 꼰대들이죠. 네. 꼰대들의 대단한 빠졌네. 앞에 빠졌습니다. 네. 대단한 꼰대들의 가장 큰 꼰대. 네, 김학주 대표 이렇게 모셨고요. 자, 오늘 방송을 진행을 이렇게 둘이서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것을 망라한 그런 문제들, 지금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그런 시간. 오늘 김학주 대표의 시각으로 보는 부동산 DJ 오늘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세미나 공지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원래 2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자꾸 신청들을 하셔가지고 이제 매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날은 빼고요. 일단 9월 20일 수요일 2시에서 5시, 그리고 10월 4일 수요일 2시에서 5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소액 투자, 재개발을 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울 시내의 재개발들이 진행이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진행하잖아요. 모아타운, 신통기획, 역세권 개발, 공공재개발 등 많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옥석이 과연 어딘지, 지금 시국이 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국이고, 지금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해서 이익을 꼭 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십시오. 아마 투자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10명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김학주 대표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다시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왜냐면 월세 선호도가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전세 사기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면 이거 사기당해 해서 월세를 찾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 확실히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난해는 전세를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월세로 들어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 변동금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6.5%까지 뛰었고, 그 당시에는 월세 전환율이 3.5였습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많이 났죠. 월세로 사는 게 훨씬 더 쌌죠.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는 이 전환율이 이제 금리가 뛰다 보니까 요즘 4.5 또는 지방 같은 경우는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출 금리는 지금 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싼 것들은 3%대 후반까지 나오고, 그럼 이제 역전된 거죠. 그럼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안전한 아파트 위주로, 아직은 전세 사기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한 아파트 위주로 몰리고, 또 빌라 오피스텔 전세들을 사람들이 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아파트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갈 데가.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가 더 몰려서 그런 상승의 여력이 쭉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 시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그런 제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 제도가 지난해 전세 제도를 이제 손봐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럴 때마다 저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전세 제도라는 거는 정말 유용한, 내 자본을 모아서 나중에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했던 게 전세 제도거든요. 그래서 전세 제도가 상당히 유리한데, 이런 한마디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로 내는 게, 월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하니까 월세로 살았던 거지, 이제는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전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빌라 시장이 전세 사기 여파로 타격을 크게 받았는데, 건축비,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고 재개발이 진행되어서 빌라들이 재개발되면서 빌라 희소 가치가 오히려 높아질 거란 얘기도 있는데 어떨까요?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 네, 희소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 시내에 우리가 빌라를 지으려면 단독주택을 허물고 짓는 게 가장 싸게 짓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시내 단독주택이 지금 5% 미만입니다. 2, 3%밖에 없는 구도 되게 많아요. 그럼 대부분 뭐냐? 전부 다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를 지어서 맞아.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 높은 건물, 4층 이상 건물 지어서. 그러면 지금 3층 이상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는 것들 자체가 이 건축비가 플러스되어 있기 때문에 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를 짓는 공급 원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 자체의 전세가 워낙 낮다 보니까 빌라 자체의 가치는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겹체가 벌어지다 보니까 빌라를 누가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빌라 공급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신축 빌라의 희소성은 점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을 잘 찾아서 지금 사면은 돈이 되겠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빌라 가격과 전세를 비교하자면 예전에 강남 같은 경우 빌라가 7억 정도 할 때 전세가 5억까지 뛰었습니다. 그 갭이 2억이었잖아요. 근데 이 5억 하던 전세가 최근에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2억이 떨어진 거죠. 그럼 매매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7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5억 5천으로 떨어졌는데 단독주택 가격은 안 떨어졌습니다. 다가구도 안 떨어지고 공사비도 뛰었습니다. 그러면 빌라 매매가가 5억 5천이지만 그 옆에다가 똑같은 빌라를 지으려면 7억이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5억 5천짜리 빌라가 7억까지 뛸 때까지는 공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억 5천짜리 빌라가 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네.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앞으로 오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이건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최근 강달러와 고유가 속에 국내 경제 시장의 불안을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리나라 금리 격차에 대한 외국 자본 유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게 저는 이제 채권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가지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저는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항상 말을 아끼는데 이 금리 격차가 지금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번에는 아마 보합으로 가겠지만 한 차례 정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환율 불안성 때문에 우리도 한 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앞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가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빨리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리 올리면은 그때부터 올릴 가능성이 이제 제로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채권 금리가 낮아져요. 그럼 이제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오히려 빨리 올리는 게 낫다. 불확실성은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도 빨리 한 번 더 올릴 거면 우리도 빨리 한 번 더 올리고 그래서 오히려 금리 최고점 찍고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재테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난해에 상당히 고전을 했던, 이 시장이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불확실성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뭐 0.75% 막 이렇게 올리니까 정신없었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다면 지금은 사실은 한 차례 올리던 한 차례 많이 올리면 한 차례일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뭐 아마 올해 이제 하반기면은 이제 금리는 계속 동결이 될 거고 결국은 내년부터는 이제 인하 쪽으로 갈 거고 우리도 결국은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인하 쪽으로 내년 시장이 가는 건 뭐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미 좀 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금리 인상하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이 유출된다고 맨날 떠들어댔지만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았을 때 하지만 외국 자본이 유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그렇게 튼튼한 그런 기반을 펀더멘털을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도 자본 유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한 거는 이제 금리 상승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그렇죠. 게 확실하고 이제부터는 이 유지를 언제까지 할 거냐죠. 이 높은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언제 내릴 거냐에 이제 그 시점으로 오지 않았나. 이제 그걸 고민하는 시점으로 이제 왔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또 경제 위기설이 막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경제가 지금 실제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이 좋을 리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아직도 하락을 믿고 있는 분들이 여전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 시장 안 좋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설에 우리가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설에 맞추어서 재테크를 배분하는 것도 또 재테크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설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위기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시기가 얼마나 오히려 반대로 좋았던 시기가 언제 있었을까? 옛날에 우리가 그게 한 10년 전, 몇 년 전이었죠. 브렉시티. 영국이 EU에 탈퇴를 하는 브렉시티가 터지면은 세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때 준비했거든요. 그때 준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투자하신 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중국 부동산이 큰 위기가 터지고 헝다나 몇 군데가 망하면은 이게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위태해지면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막상 그게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과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물론 약간의 영향이 있겠지만 뭐 우리가 망한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위기설이라고 하는 게 설일 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시기에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1997년에 IMF 터졌을 때에도 2003년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다 거의 다 대박이 났어요. 5년 정도 내에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2008, 9년도에 금융이 터졌을 때도 2013년 정도 내까지 투자하신 분 다 대박이 났습니다. 5년이죠. 또 5년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2년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7년도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시기가, 그래서 5년 주기설인데, 5년 투자 주기설? 그것도 처음 들어보네, 또 5년 투자 주기설. 근데 이게 지금 시기가 바뀐 게, 워낙 예전에는 미디어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발전하지 않은데 요즘 유튜브, 또 이런 블로거, 이거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위기가 터졌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이게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5년 단위가 아닌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정말 늦으면 2025년 전에는 투자를 해야지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설이, 경제 위기설이 오히려 기회다. 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세가 싸니까, 강남의 전세가 싸니까 빌라들, 오피스텔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죠. 전세가 예전처럼 전세가 3억이니까 빌라 매매가가 5억 5천에 나오는 거지, 전세가 5억이면은 빌라 매매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7억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싸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이제 그런 물건들은 나올 수 없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 빌라 전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더 많이 오를 거고,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어디가 최상급지로 가장 많이 회복을 할 것인가를 우리 따져보는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냥 제가 부동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경제 위기설이 2017년에도 있었어요. 2019년에도 있었고 2년 단위로 막 경제 위기 온다고.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경제가 위기 온다 했을 때는 절대 안 오더라고. 위기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 와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금융위기 2008년도 9월 14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이제 터지고 나니까 야, 내가 예측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측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게 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설레발을 피면서 이렇게 막 위기 올 거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